자, 어제 저희가 이제 클래스가 탄생한 배경을 같이 살펴봤었죠. C 언어에서는 클래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C 언어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수강생 한 분이 해결하신 거를 또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하시면서 되긴 됐는데 자신이 한 부분이 왜 됐는지 모르시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자, 그분이 해결하신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스트링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캐릭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대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strcpy를 이용해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100을 넣어놨던 건데 에이지를 알죠? 여기 4개 분수로 받은 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도 캐릭터 포인터 자, 여기 뭐 제가 실수했나요 또? 지워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는 여기 콘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셨다. 근데 하긴 했는데 정확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C++에서 클래스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제가 클래스가 없던 C 언어 시절에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C++에서 새로 나온 문법을 썼던 거예요. 제가 스트링이라는. 그러니까 mrlog이라는 거는 C 언어에서 사용되던 동적 할당 방법이고, 이 스트링이라는 건 C++에서 새로 나온 타입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mrlog 어제 이렇게 C 언어 타입으로 동적 할당하는 방식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깊진 않아요. 이 스트링이라는 게 일반 타입이 아니라 사실 얘는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들은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표현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와 함수를 엮는, 그렇죠? 연결하는 이 구조체 초기화 함수를 실행을 해줬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클래스 초기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초기화 함수라고 해서 생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C++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이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문자 배열을 가지고 다양한 처리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야 되는 문자 처리를 대신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얘도 클래스다 보니까 초기화 함수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mrlog이라는 건 어떤 초기화 함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는 그냥 정말로 메모리 할당만 해주는 거고, 초기화 함수에 대한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해주지 않고요. 말 그대로 이 초기화 함수 같은 거, 클래스 초기화 함수 같은 거는 C++에서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구조체를 동적 할당해야 될 때는 C++에선 그래서 이렇게 mrlog으로 동적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C++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바뀌었어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new 동적 할당할 때 이제 C++에서는 말록을 쓰지 않습니다.
new를 써요. new. 그리고 이렇게 했었죠. 위에 표현 대신 밑에 표현으로 하면은 스트링으로 해도 잘 작동합니다. 스트링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냥 넣어도 되죠? 요거는 자, 이제 잘 되죠? 스트링으로 해도. 그러니까 저거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여기를 처음에 스트링으로 썼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만약에 C++ 문법을 제외하고 C어는 문법만으로 이걸 설명을 드렸을 때는 스트링을 안 쓰고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일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스트링이라는 게 특별히 초기화 함수라는 거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mrlog으로 하면은 그런 초기화 함수가 실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C++에서 새로 동적 할당하는 방법은 new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이 new라는 키워드가 왜 새로 나왔냐면 이 new라는 키워드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구조체에 대한 초기화 함수를 반드시 얘가 실행시켜준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건 이 스트링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사용하기 편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는 곳에서는 요거보다는 그냥 C 언어 타입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깊게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트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스트링은 클래스거든요. 클래스는 뭐예요? 데이터랑 함수랑 같이 묶여있는 게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스트링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적으로 아예 이런 배열을, 캐릭터 배열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배열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배열을 처리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초기화할 때 스트링은 내부에서 이 20개짜리 캐릭터 배열을 동적 할당해서 힙에다가 만들어요. 그게 이제 초기화 함수에 걸려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스트링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우리가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메모리 할당을 못 받아서.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스트링을 없애고 캐릭터 배열 형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대신 그렇게 사용할 때는 여기를 우리가 원래 C 언어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바꿔야겠죠. str cpy 해주시고 자,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빨간색 뜻이. 자, 그리고 이 홍길동 쌍따옴표 있죠? 얘네들 이렇게 살짝 올려놔 보시면 타입이 그냥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콘스트란 게 앞에 붙거든요. 자, 요것도 여러분 C 언어 시간에 저랑 하셨으면 배우셨을 거고 다른 분들한테 했으면 배우셨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리터럴 문자열이라고 하죠. 리터럴 문자열이라고 하고 얘는 주소값인 거 아시죠? 주소값인데 어디 주소값이다? 이 AAA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값이고요. 얘를 우리가 더 정확히는 리터럴 문자열 상수라고 불러요. 그죠? 수정할 수 없는 상수 지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주소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시언어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죠. C++에서는 안 되죠. 이게 왜 안 됩니까? 예전에 시언어에서는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시도가 가능했었어요. 이 AAA 주소에 주소를 받아서 첫 번째 거를 찾아가서 수정을 시도를 해도 컴파일러가 잡아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실행 중에 에러가 나죠. 수정 불가능한 지역 가서 쓰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아예 컴파일러 단에서 잡아버리려고 앞에 이렇게 콘스트를 붙입니다. 이제. 콘스트는 C 언어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C++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쓰거든요. 콘스트는 상수화 시키는 거예요. 상수화. 그래서 어떤 변수 앞에 콘스트를 붙이시면 그 변수는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쌍따옴표 리터럴 문자열 상수의 타입을 아예 콘스트를 붙여서 상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쌍따옴표로 리터럴 문자열 상수를 받으시려면 그냥 캐릭터 포인트 하시면 안 되고 콘스트를 앞에 붙이셔야 됩니다. 얘는 왜 갑자기 안 되지? 없애버릴게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스트링 제외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제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만 딱 복습하고 갈게요. 자, 원래 구조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일단은 카드 없애버릴게요. 이거 안 쓰니까. 자, 이렇게 막 다양한 구조체가 나왔을 때 이 구조체와 구조체를 사용하는 함수 간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죠. 사람이 보고 퍼슨이고 이 퍼슨을 사용하는 인트로듀스니까 이 두 개는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지 어떤 실제적인 논리적인 연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연결짓기 위해서 이 함수의 포인터를 구조체 안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체에서만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 구조체가 엉뚱한 함수를 사용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연결 작업이 안 되니까 이제 요거 초기화 할 때 구조체, 그러니까 다시 구조체에다 함수도 연결을 해주고 연결하는 김에 데이터도 세팅을 해주는 초기화 함수를 만들어서 쓰기로 합니다. 퍼슨 이닛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new person 이런 초기화 함수를 만들어서 쓰기로 해요. 이게 C 언어에서의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세팅이 된 두 개의 구조체가 나오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P1 이 구조체에 introduc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introduce가 이 함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1 하고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함수는 얘가 실행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 이상한 게 들어가서 안 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랑 함수랑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좀 번거롭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C++에서는 이걸 아예 문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라 밑에다가 다시 만들게요. 똑같이 구조체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를 스트럭트냐 클래스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클래스란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다가 뭐 age,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를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뭐까지 가능하다? 아예 함수를 여기 안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 기능은 일단 요거랑 똑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 introduce라는 함수에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어쨌든 다시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introduce라는 함수의 그 선언 형식에 매개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다시 넘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상한 거죠. P1이 자기소개하는데 다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넘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흡사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누구한테 A라는 애한테 자기소개 시켰더니 A가 되려 내 이름이랑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야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거. 이상한 거죠. 이거 없애도 되죠. 그죠? 근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1이라는 애가 확실히 데이터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함수가.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데이터랑 함수랑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데이터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거 쓴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는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데이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랑. 자, 그래서 요 버전, 요거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훨씬 간단해졌죠? 이렇게 바꿨어요. 요 위에 요거를 이렇게. 자, 그럼 초기 함수가 있어야 되죠. 초기 함수. 자, new person이라는 초기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초기화 함수를 이제 어디에 만드냐면 역시 이 안에다 만듭니다. 초기화 함수인데 앞으로 제가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생성자라고 부를게요. 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초기화 함수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 생성자를 구조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생성자 구조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시켜준다는 거는 컴파일러가 실행을 시켜주도록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introduce랑 다른 함수도 있는데 콕 집어가지고 어떤 함수만 반드시 실행시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명 규칙이 있어요. 생성자는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무조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고요. 함수라면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 있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두 번째 리턴 타입이 없다. 자, 그래서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지어주시되 리턴 없고요.
제가 여기다가 Cout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생성자라는 함수에다가 이런 출력문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럼 구조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씩 출력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건 시언어 방식이었고, 이건 다 없어졌으니까 주석 처리합니다.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이제 안 쓰니까. 혹시 주석 처리하는 거 단축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K C. 자, 긁으신 다음에 주석하고 싶은 거 긁으신 다음에 컨트롤 K C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쓸모없는 거는 주석하시고요. 자, 이제 클래스만 보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구조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person p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구조체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빨간 줄이 뜨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살짝 올려놔 보시면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자, 클래스에서는 이제 요거를 하나 좀 추가를 해줘야만 사용이 가능해져요. 퍼블릭. 자, 요걸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 자, 요게 왜 필요한지 뭔지는 역시 이 클래스 한번 쭉 훑어보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퍼블릭을 붙여주면은 완성이 돼요. 그죠? 실행해볼까요? 자,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조차나 선언했을 뿐이에요. 이제 실행을 하니까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람 구조체 2개 만든 거죠. 2번 실행이 돼요. 그래서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 하는데, 구조체는 여전히 C++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를 우리가 구조체라고 부르잖아요. 스트럭트. 자,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구조체로 부르기로 하고,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랑 구조체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체라고 부르지 않고 객체라고 부르기로 해요. 객체.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체라고 부르지 않고 클래스로 만들어진 애들은 객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객체들은 구조체랑 뭐가 달라요? 시언어 구조체랑 다르죠. 객체들은 함수를 가지고 있다. 시언어 구조체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P1 점
introduce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죠. 저는 뭐 이상한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데이터를 세팅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얘가 초기 함수였잖아요.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용하던 초기 함수 이렇게 생겼었죠. 4개 변수로 나이랑 이름을 받아서 세팅을 해주는 작업을 해줬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 age const 캐릭터 포인터 name 두 개 받아서 자, 요 두 개의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만들 필요 있습니까, 이거? ML로 갈 필요 없죠. 왜냐면 이게 그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할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age 하면은 요거랑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죠? 함수는 변수 사용할 때 자신의 지역 변수 위주로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age 두 개 다 자신의 매개 변수 ag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를 가리키게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this라고 써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P를 만들었었잖아요. P, 그죠? 이렇게 말록을 통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클래스에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 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this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됐고요. 요것도 할 필요 없죠? 함수 연결해 주는 거. 왜? 클래스 자체가 데이터랑 함수랑 같이 묶여 있는 거니까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만 세팅을 해주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출력된 이후에 데이터 세팅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세팅을 해줘야만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이 이름 순으로.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보세요. 실행을 하니까 이제 안 돼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제가 1일차에 말씀드렸나? 어제 말씀드렸나? C++에서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뭐
명칭은 뭐 복사 초기화, 직접 초기화, 균일 초기화 이렇게 부르는데, 자 P1의 초기화 방법 보세요. 가로치고 값을 넣고 있죠. 직접 초기화잖아요, 그죠? 직접 초기화. 그래서 객체랑 이제 연관이 생길 때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객체 변수 초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또 생성자랑 또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직접 초기화 표현. 자,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함수명, 요게 리턴 타입, 요게 매개의 변수, 그러니까 인수로 해가지고 C++ 컴파일러가 요거를 함수로 잘못 이해를 하거든요. 함수 선언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함수 선언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소가로 대신 이제 중가로를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 초기화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함수 선언인지 변수 초기화인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올바르게 선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 또 실수했네요. 자,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하는 주체가 요거잖아요. 퍼슨. 죄송해요. 요거 제가 매끄럽지 못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라기보다는 생성자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요 퍼슨이 요거죠, 요거. 생성자인데, 리턴 타입이 따로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리턴 타입 왜 없냐면, 리턴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요걸로 세팅된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담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지워야죠. 요거 때문에 계속 헷갈렸네요. 요거 지울게요. 요것도 주석을 해야겠죠. 다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었는데 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줄여도 이제 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P1, P2
두 개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실행이 되니까 사람 태어납니다 2번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한테는 요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세팅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 넘겨준 데이터로.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자기소개 해보라고 함수 실행을 시키면 이 함수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능을 작동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거 다시 그럼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C++에서는 요런 클래스라는 문법으로 아예 제공을 한다. 애초에 클래스라는 게 나온 목적이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묶기 위한 용도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관련된 거 모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생성자라는 건 원래 C 언어에서 데이터와 함수를 연결할 때 또는 그 구조체에다가 데이터를 세팅을 할 때 사용했던 함수인데 그거 역시 이제 클래스 안에서 만들 수 있고요.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명령 규칙을 통해서 컴파일러가 반드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만들어질 때 개입하는 자다라고 해서 생성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constructor 이렇게 불러요. constructor.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작성을 하시면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객체라는 용어는 구조체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로 만들어진 건 객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객체들을 가리키는 키워드로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C++에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런 직접 초기화, 균일 초기화라는 표현이 나왔죠.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결국 생성자랑 연결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함수 선언이랑 컴파일러가 구분을 못해서 객체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못 보고 함수 선언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객체를 만들 때는 객체 초기화죠. 초기화는 균일 초기화를 권장을 합니다. 중괄호. 자, 그럼 P1은 20 홍길동이고요. P2는 21 홍길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데이터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